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예요. 상대방을 정해두고 들으셔도 되고 정해두지 않고 그냥 왜냐면 제가 관계에 대해서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였을 거예요 라고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 설명 난 들어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때 난 생각해 볼래 라고 하시면 그냥 들어보시다가 제가 상대방과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러이러한 관계였네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구나, 걔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자, 사랑에 대한, 연애에 대한 연애 운의 리딩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떠올리시거나 이 사람이 누구겠구나라고 할 때 친구여도 상관이 없고, 지나간 동료여도 상관이 없고, 지나쳤던 잠깐의 그런 인연이어도 상관없고, 머나먼 친척, 가족 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와이프, 전 남편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대상 자체를 지금 만나는, 혹은 내가 지금 딱 막 신경 쓰였던 어떤 그 누군가, 연애에 적합한, 꼭 이렇게만 안 들어주셔도 되니까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고, 그렇다고 연애에 관련되지 않은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선택은 자유롭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래서 밑에 카드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 2, 3, 4, 5번의 카드죠. 내가 끌리는 카드 선택해서 밑에 타임라인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는 저의 사담입니다. 이 짧은 사담, 이것은 들어주실 저의 구독자분들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장염이 걸린 것 같아요. 추측으로는 장염이에요. 이게 그 병원에서도 장염이라고 했고, 어떤 병원에선 장염이 아니라 뭐라고 했는데 그 장염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번에 다시 오늘 병원에 갔는데 장염인 것 같다, 장염이다 라고 해서 이제 주사와 여러 가지 약들을 받아왔는데, 이게 여러분 장이 뇌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식중독처럼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음식 때문에 내가 탈이 난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내 기분 상태,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내 상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우리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거나,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이제 회사 상사나 중요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될 때 갑자기 막 밥 잘 안 들어가고 그냥 회식 안 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차만 마셨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그 밥이 잘 안 들어간다 이런 거. 그게 뇌와 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생각이나 이제 이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스타일의 타고난 사람이라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기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부터 병원을 아주 달고 살고, 특히 위장 문제는 저는 진짜 너무나 데일리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장염이다 뭐다 이게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아파도 그냥 또 일어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참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전 이걸 어떻게 참았냐고 하기보단 맨날 있던 일이니까, 위경련으로 응급실 안 간 게 어디냐. 이제 저는 중학생 때, 막 초6 막 이럴 때, 중학교 때도 그렇고 위경련으로 응급실을 갔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단 살만한 거예요. 위경련으로 응급실까지 갈 정도는 아니니까. 그땐 진짜 완전히 속이 다 꼬여버려갖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는데, 장염은 그래도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시름시름 알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참았냐, 아니 왜 병원을 안 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참아져가지고 그냥 왔다 이랬더니 막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시면서, 이거는 음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선생님은 아시니까, 이건 이제 신경성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도 있다.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섬세하게 태어난 사람은 어찌됐건 아무리 편안한 상황이 와도 자극을 꼭 누가 주지 않아도 내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거나 뭔가를 하거나 이럴 때 특히 저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 사담을 듣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만큼은요. 내가 5분 후에 일어날 일, 밥 다 먹고서 해야 되는 많은 것들, 내가 다음 달 내년까지 계획했던 목표, 내가 해나가야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신경 써야 되는 거, 이거를 밥 먹을 때만큼은 편안하게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 틀어서 보면서 먹으셔도 되고 천천히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고 있지만 그때 잠깐 충동적으로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감하다면 왜 난 민감한 거야? 왜 난 예민한 거야? 이럴 필요가 없이 여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면 돼요. 우리 인생을. 민감한 거에 맞춰서 조금씩 나는 이런 자극이 민감하니까 최대한 이럴 땐 조금 덜 자극받자 이렇게 맞춰놔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뭐 장염이 진짜 음식 문제였을 수 있지만 어떤 스트레스성으로 위험을 달고 사시거나 소화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 밥 먹을 때만큼은요 편안하게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마음으로 드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제로 내일. 가끔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말이 될 때가 있어요. 위로가 되어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바빠 죽겠는데 뭐 어떻게 그 바쁜 5분을 먹더라도 민감하신 분들은 꼭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사담은 마무리하고 리딩 들어갈게요. 네, 일본 분들 레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두 분은 조금 깊이 감정을 좀 공유하려고 했던 사이, 그리고 이 두 분의 사이에서는 약간의 그 현실적인 부분이 우리의 발목을 조금 잡는 느낌? 타이밍이 계속 좀 어긋나게 만들고,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해진다거나, 말도 그냥 이렇게 좀 잘 안 나간다거나, 한쪽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거라는 게 사실 여러분, 금전일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나 직업을 구하는 일, 취직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내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어떤 중요한 순간,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사적인 고민들로 인해서 이 관계가 여기까지 조금 피해를 끼치는 어떤 이런 상황일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 과거에 여러분이 본인에게 마치 여러 가지 짐들에 더 보태주는 짐처럼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너까지 있으니까 내가 더 힘든 느낌이야. 너와의 관계만 아니면 내 인생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생각을 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그러한 태도, 늘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아까 내가 되게 부담인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상대를 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엄청난 상처였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본다고 한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짐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상황에 다 맞춰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아니면 뭐 사업을 내가 이번에 내 매장을 다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인테리어까지 끝내고 막 이렇게 막 거의 다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예요. 막 이제 뭔가를 막 해야 돼. 근데 그 뭔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준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나에게 왜 취직을 못했냐,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이런 부담감들이 늘 평소에 있을 거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해. 그런다 해도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빚진 돈이라던가 투자를 받은 돈이라던가 나에게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이라거나 내 수중에 묶여있는 어떤 뭐 카드빚이라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내가 이 일을 벌리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본인의 상황, 이걸 제가 그냥 일에 비유한 거지만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만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이 관계가 본인의 상황 때문에 더 스트레스로 된 거예요. 이 관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본인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끝내면 이 관계까지 그냥 아예 없는 걸로 해버리면 나는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하나라도 더 짐을 줄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예시를 드리면서 드는 건데 어떤 분 중에 이제 실제로 저와 얘기를 나누다가 이거는 뭐 어떤 상담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상담에 대한 얘기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도 상담 자체를 예시를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상담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운동이라면 운동일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거면 그림 그리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갑자기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요 몇 개월 너무 힘들고 이것저것 나가야 될 게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 수업조차 본인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좋아하는 그 선생님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예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솔직히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오던 학생이 안 나와. 무슨 일이 있다고 대충 둘러댄 거죠. 그냥 갑자기 그럴 일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뭔가 시간을 두고 뭔가를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기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회사 내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이. 근데 내가 회사를 당장 그만둬야 돼.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이 사람이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예시인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과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하고 연애만으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의 마음을 보면 너무 버겁고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이 모든 걸 본인이 나름대로는 잘 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 부담일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어떤 상처, 내가 많이 부족한가? 매력이 없는가? 혹은 내가 좀 못했나? 못해줬나? 완벽하지 못했나?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사람이었나? 별 생각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당시 너무 힘들었던 거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은 나에게 대한 마음이 변했을까? 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은 되게 많이 편해졌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후회가 돼요. 그립고 후회되고 그때 그 상황에 내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나갔던 그냥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그때 연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사실 행동적으로도 그렇고 이 인물들도 막 움직이고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휘둘리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땐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득바득 버티고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버티고 내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많이 편안해진 거죠. 이 관계 안에서. 두 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제는 좀 좋은 것들도 받아들이게 됐고 상대방의 그런 아픈 모습이나 내 아팠던 모습이나 상대가 나한테 불편하게 했던 거나 부족했던 것들을 지금은 그렇게 많이 곱씹어 보지도 않아요. 내가 이래야만 해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난 이제 좀 괜찮아서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 라는 여유가 생겼다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때 본인의 그 모습이 너무 창피해요.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지금 좀 잘해볼 수 있었을 텐데, 연락하기라도 좀 편안한 사이였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 근데 그 과거에 지금 상대가 꽂혀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그 당시에는 현실을 주로 봤어요. 현재, 지금. 왜냐, 너무 급하거든.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대는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상대를 옥죄였던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많이 해결된 거예요. 많이 해결되니까 감정으로 와서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자신의 이 관계 안에서 본인이 창피했던 그 감정에 집중하고 본인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감정에 뉘우치고 후회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사실 여러분 이 관계를 되게 꽤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친구, 죽을 때까지 우정, 죽을 때까지 우리 사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사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의리, 정, 그러니까 뭔가 오랫동안 우리가 오래 같이 가야 하는 이런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겠죠. 여유가 감정적으로 뭔가가 되기 위해선 현실에 많은 것들이 받쳐줘야 이 감정도 유지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꾸만 자극하고 감정을 무뎌지게 만들 만한 현실의 어떤 아주 날카롭고 혹은 아주 무겁고 이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괴롭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 후회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많이 달라졌다 그래도 이 사람은 본인에게 기회가 있다는 걸 알지는 못해요. 어떤 기회냐?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거나 진심으로 연락하거나 보고 싶다고 하거나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뭐 아무렇지 않게라도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이 사람을 좋은 기억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름대로 받아줄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는 본인이 못한 거, 안 될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본인이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나 뭔가를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도 지금도 그때는 상황적 여유가 없었다면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힘들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좋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상황 그래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 자체를 조금 보면요. 이 관계는 일단 조금 오랫동안 알고 있던 관계, 오래된 관계, 그리고 약간은 필연적인 관계라거나 내가 좀 거부할 수 없는 관계 있잖아요. 너무 운명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관계였다거나 이렇게 뭐 혈연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함께 길을 같이 찾아왔던, 성장했던,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던 이런 관계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다는 거, 싫으나 좋으나 오랫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결속력이 상당하다는 거, 그리고 내 운명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에게 또 내가 그랬다거나 운명적이다, 필연적이다, 우연치고는 운명적인 게 좀 더 강한 이런 사이, 이런 느낌을 가진 관계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두 분은 사랑을 사실 빼놓을 순 없어요. 사랑했던 관계였던 게 맞아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사랑했던 나의 가족이면 모를까 그냥 친구를 떠올리고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이건 친구에 대한 리딩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그 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거나 그 친구도 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번 카드의 리딩의 관계는 일단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다. 그리고 많이 성장 가능한 사랑, 성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죠. 오래전부터 쭉 알던 사이, 오래전부터 같이 커온 사이,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사이, 우연치고는 운명적으로 만났어야 하는, 필연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사이들, 이런 겁니다. 일단 여러분, 상대방이 과거에는 나에 대한 마음에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답답함의 마음들은 있지만 본인 딴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본인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이다 라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과 그래도 조금 더 뭔가를 더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많아요. 아쉬운 거죠. 내가 여기서 이번 여러분과 본인이,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인연을 다 하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년에도 보고 싶고 사실 내후년에도 보고 싶고 이렇게 끝날 인연이기는 너무너무 아쉽고 그래도 한 번쯤 웃으면서 다시 보고 싶고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좀 괜찮아지면 다시 좀 감정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마치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린 사랑 같은 의무적인 의무감만 남아버린 관계 같은 약간 이런 좀 심심함, 고독함, 외로움 이런 느낌들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있죠. 하고 싶은 것들은 많았는데 여러분과 하기에는 이 많은 것들이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했다. 여러분이 본인에게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고 이 사람도 본인이 여러분에게 정말 완벽하게 다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본인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본인의 존재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이란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행복감을 주고 내가 어떤 만족감을 주고 우리가 진짜 내년 내후년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이걸 본인도 많이 헷갈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바라고는 있지만 그러길 바라고는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될까 싶은 공허함, 서로가 서로를 미래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그 시간에 완벽하게 잘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볼 때도 본인에게 만족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과거에. 나한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나? 내가 많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를 더 해줘야 되나? 더 완벽해져야 되나? 이 사람은 여러분을 두고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이번 분들의 공허함을 내가 채워주지 못하나? 외로움을 내가 채워주지 못하나? 나 때문에 외로워하는 건가? 약간 이런. 근데 이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여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본인은 막상 본인이 바라는, 본인이 원했던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거기에서 오는 이 사람도 회의감이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땠을까요? 현재는 이 사람이 마음이 많이 변했을까라고 본다면 그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이에요. 그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 둘이 뭔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이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많이 결핍되어 있었다라고 카드는 말해주거든요. 그때 당시 두 분은. 그러나 지금은 상대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신한테 모르는 척 연락해주거나 다가오거나 조금 더 여러분이 본인에게 뭔가 이렇게 좀 푸시하거나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본인도 이 감정을 뭔가 묵혀놨던 감정 혹은 이렇게 좀 잘 순환이 안 됐던 이런 감정들도 이 사람도 이렇게 순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러분과 감정을 그냥 말 그대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섞이고 싶은 거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먼저 조금 다가와 준다면. 근데 약간 맹목적이고 무모함을 조금 곁들여야 해요. 왜냐면 두 분이 다 너무 신중하고 성숙하고 약간 이미지가 그런 느낌이에요. 과거에 뭐냐면 우리가 되게 어른답게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은 느낌 있죠. 이 카드들이 과거에.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어린아이처럼 내 감정은 사실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하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 예쁜 꽃, 이런 거 보면 사람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녹아내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유치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숙해,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나는 굉장히 책도 많이 읽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면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어. 근데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때 이 사랑도 굉장히 성숙하게 해야 돼. 왜냐면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온다고 했으니까. 약간 두 분은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로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 그대로 들이받을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좋은 말도 애교 부리고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 어른이고 또 제가 성장에 대한 키워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우리 그때랑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약간 헤어졌다 재회한 커플들이 마치 우리 그때는 어렸고 지금은 성숙하니까 성숙하게 다시 사랑하자. 그때 헤어졌던 그 이후로 또 헤어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본인의 감정들을 다 숨기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마치 뭔가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고 감정적으로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도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랑이 조금 샘솟는다고 해야 되나? 사람 자체도. 그러기 때문에 가끔은 여러분이 본인에게 좀 무모하게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다가오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도 체면 차리고 이미지 차리고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그런 말문이 트이는 것처럼 확 트일 텐데 여러분이 다가와 줬으면 이런 마음이 본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인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체면 차리느라 연락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거라면 한 번쯤 용기를 내셔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지만요.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두 분, 3번 분들의 리딩 들어갈 거고요. 두 분의 관계적인 것 먼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대방이 나와 뜻이 조금 달랐다, 과거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나는 상대방과 되게 잦은 싸움을 했을 거예요. 갈등, 싸움. 근데 두 분의 되게 공통적인 키워드에 메시지, 편지, 전달,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메시지, 전달, 편지, 이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두 분이 서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던 관계. 카톡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딱딱딱딱 단답으로 오가는 게 아니라 장문이 막 오가는 카톡을 많이 주고받던 어떤 관계라거나 편지를 진짜 쓰고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는 관계라거나 약간 뭔가 이런 좀 전달 이런 메시지 이런 소통 이런 것에
이 두 분이 좀 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헤어졌다 다시 만난 케이스도 여기 속하고, 다시 만났다가 또 헤어진 분들도 여기 속하고, 장거리 연애를 했던 분들, 국제 연애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 사람과 여행하다가 만나게 돼서 서로 오랫동안 연락만 주고받다가 우리가 다시 또 만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음의 변화 자체는 크게 없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오히려 변한 건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가벼워짐으로써 관계의 깨달음을 좀 명확하게 얻으신 분들이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금 답답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관계가, 이 사람은 조금 답답해요. 이 관계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희망이 없어 보인다거나, 약간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잘해볼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상대방은요, 여러분이 생각이 깊은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인 거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그때 과거의 당시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에 올인을 할 수 없는 관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현재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가야 돼요. 뭔가가 약간 걸쳐 있는 상태. 근데 늘 내가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미국 어딘가에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딘가에 있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이 사람이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는데 마음은 늘 한국에 있는, 내가 있는 그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마음은 여러분한테 있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한 달이 걸쳐놓고 계속 그 다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양다리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걸 너무 잘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뭔가를 하려면 멀리 건너오거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나와요. 근데 이걸 이 사람은 포기할 자신이 거의 없었고, 체념하는 식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 관계까지도 포기한 느낌이에요. 본인이 하다 못하겠으니까, 과거는. 그래서 표현 같은 것도 분명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가 분명히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음에도 여러분은 자꾸만 이 관계가 공식화되지 않으니까, 마치 비밀 연애처럼 그냥 썸인데 자꾸 썸처럼 얘기는 하는데 확실해지지 않는 관계처럼,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확실하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내가 고귀한 척하고 내가 성숙한 척하고 신비로운 척하려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 있어서 그래야 하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표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입을 닫고 생각을 덜하고, 그럼으로써 이 관계를 지키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때도 약간의 어떤 체념, 이 관계를 뭔가 잘 해보려고 하기 전에 미리 체념하는 느낌. 아니면 이 관계를 잘 해보면서도 힘든 게 너무 많을 거야. 우리가 뭔가 앞을 향해 가려면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럼 어떻냐. 오히려 여러분이, 오늘 주제가 너는 나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을까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은 마음이 가벼워졌는데 상대방은 더 무기력해졌어요. 무력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거는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나올 거야 라고 하고 막 이렇게 헤엄쳐서 갔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거죠. 상황이. 제가 봤을 때 3번 분들은 이거 상황적으로 헤어지신 분들이 맞아요. 왜냐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 계속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꼼짝 못하는 카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두 분이 많이 싸웠을 거고, 이게 상황이에요. 거리적인 거랑, 진짜 거리적인 상황이랑 시간차적인 상황,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실제 어떤 사적인 상황, 모르죠. 그건 두 분이 진짜 우리가 연애를 할 수 없는 서로의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말 못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오히려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고,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람과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사실 그냥 이 정도로 해서 가끔 이렇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라면 상대방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만나? 어떻게 되겠어? 나는 이제 더 안 되는데, 나는 더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나는 갈 곳이 없는데, 나는 이제 시간이 안 나는데, 나는 다시 뭐 비행기표를 끊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면 이건 우린 이미 잘 될 수 없다는 사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좀 지나치게 이 관계 자체에 굉장히 좀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기력함이에요, 여러분. 무력함. 내가 뭔가를 해서 이 관계를 바꾸고 말고 싸우고 말고 싸우는 것도 내가 싸우면 뭐가 되든 내 말이 통할 거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내 화가 전달될 거라는 생각이나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어야 사람이 싸울 힘이 나지. 싸우고 뭐 하고 맨날 편지를 주고받고 멀리서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래봤자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좌절밖에 안 남아있죠. 좌절은 결국 무기력함을 이끌어내죠. 기대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상대방은 마음에 변화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런 관계를 어떻게든 가져가 보려고 했겠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희망적인 건요, 여기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이 달라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되게 희망적인 건요, 3번 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리딩을 하면서 개인 리딩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카드를 펼쳐볼 때 우리가 질문한 건 당연히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타로가 해주죠. 근데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당신 질문 이건데 있지 지금 당신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도 맞아. 라고 카드가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번 분들이에요. 3번 분들 지금 누굴 떠올렸든 아니면 누가 나올지 몰라서 리딩부터 들어보자 하고 이 카드를 뽑으셨든 어쨌든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의욕이 저하된 모습이고 불안하고 약간 자신이 불행함에 놓여 있다라고까지도 생각하는 좌절된 모습들인데 앞이 안 보인다, 깜깜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건데 오히려 여러분은요 그때보다 많이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나 한 발 잘못 내디디면 내가 쉽게 보고 가벼워졌다는 마음이 포인트 이것 자체는 너무너무나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거 아무렇지 않아 좋은 걸 거야 이러고 내가 위험성을 모르고 하는 어떠한 행동은 화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제가 관계에서 드리는 카드들을 보고 드리는 조언은요. 상대방이나 나나 상황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은 그때보다 많이 편안해졌어요. 상황도 여러분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든 간에. 근데 여러분도 많이 달라졌는데 중요한 건 이 관계 설정 있죠. 두 분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는 환경 말고 그건 많이 바뀌었겠지만 두 분의 관계에서는 변한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관계를 너무 쉽게 봤다가는 쉽게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지금 적당히 즐겁고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이 상태를 적절하게 즐기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나만 믿어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끌고 갔다간 정말 오히려 더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걸 이 사람의 아픔과 여러분이 더 몇 배로 같이 감당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관계에서 끊어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과감히 정서적으로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과 상황을 여러분이 구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괜찮아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해도 여러분이 좀 가벼워지고 여러분이 상황이 좋아졌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돕는다 그래서 바꿔줄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 여러분은 조금 많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좋아졌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즐기셔도 돼요. 적절하게. 그러나 내가 상대방의 많은 것을 이 관계를 그로 인해 내가 모든 걸 투자하고 쏟아부어서 바꿔버리겠다. 이건 약간 위험한 도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이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엄청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관계라고 나와요. 이 과거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두고도 너무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나서 여러분 혼자 지레짐작하고 뭐 잠도 못 자고 뭐 그죠? 어떤 신경 쓰고 생각 많아지게 하고 그러니까 유독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는데 나하고 좀 안 맞는 어떤 사람들 중에 유독 나를 되게 불안하게 하거나 예민하게 만들게 하거나 유독 불편하고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 사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다기보단 나와 그 사람의 어떤 결이 안 맞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치가 떨려가지고 그냥 이 관계를 포기해버린 느낌이에요. 과거에. 할 만큼 하다가 그래도 고집을 꺾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래. 그냥 너 말이 맞다. 네가 맞아. 네가 이겼어. 그래. 그러고 그냥 여러분이 떠나가 버린 듯한 느낌. 그러나 완벽히 떠나가고 싶어도 여러분은 이 사람을 떠났어도 떠난 대로 너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는 뭐 강하게 뭔가 해야 된다. 본인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되게 많이 내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 말에, 내 뜻에, 내 의견에. 내가 다 옳은 사람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소신을 굽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틀렸어.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사람을 상대하려면 똑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야, 내 말이 틀렸어. 네 말이 틀렸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틀렸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서로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상대방의 관계를 대하는 태도나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나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어떤 이런 상호작용,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 속에서 이 사람의 태도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버겁고 여러분을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나 이 관계 자체가 의외로 결국에는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의 체념, 한 사람의 포기,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만큼 했다라는 걸로 확실하게 빨리 끝난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 같은 경우는요, 그때 상대방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다 솔직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이 화가 나고 이렇게 좀 자기중심적인 이 태도는 자기 방어적이었던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그때 당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좀 이기적이어야 해.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딴엔 이 사람을 내가 포기하고 돌아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딴에는요. 그 되게 떳떳한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도 그게 본인을 방어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걸 하는 것 뿐이야. 나는 너를 못 믿어.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을 못 믿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나 너를 못 믿어. 난 되게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의심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충실한 것도 있어요. 근데 좀 자기 자신한테 충실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 충실하고 나한테 떳떳하고 나한테 이기적이고 나한테 온통 나를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상대를 위해서 행동하는 건 없고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 나를 지키기 위한 말, 나를 위한 고백, 나를 위한 관계, 나를 위한 어떤 즐거운 많은 것들도 다 자신을 위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까라고 한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나예요, 나.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너가 자꾸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를 신경 쓸 수가 없어. 난 이게 최선이야. 내 말이 틀렸어?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니, 너는 자꾸 너가 힘들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지금 최선이야. 내 상황이 그렇잖아. 아니야? 라고 되묻는 거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에 대한 마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죠. 4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그 당시에는 전혀 쓸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첫날 힘들고 이게 싫고 이게 불만이라고 해도, 잘해보자고 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조금씩 뭔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싶어 하는 모습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조금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많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이 뭐 두 분의 사이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믿음, 막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신, 이 못 믿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사람은 여러분을 의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을 못 믿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가장 내면 속 가장 깊은 곳엔 믿어야 된다는 그 너무 강렬한 생각 때문에 아무도 못 믿겠는 거예요. 모든 게 믿고 안 믿고, 의심하고 안 의심하고, 이 두 가지로만 나뉘니 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은 조금씩 여러분에 대한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신중하게 믿음, 굳건히 쌓아올린 신뢰, 신임, 이런 거, 안정감. 그때는 당장에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은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생각하려고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때는 욱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신중하고,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좀 내가 봤던 결과물들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도 그때와는 달리 감정적인 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이제는 나도 너가 어떤 말을 그때 왜 힘들었고 네가 어떤 것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지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라는 마음인 거예요. 나 이제 너랑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거죠. 그만큼 본인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장한 걸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했어요. 이게요, 본인은 본인을 지킨다고 계속 밀어냈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나 여러분을 믿고 싶은 마음 자체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꾸만 본인을 지키려고 자꾸 조그만 믿음에서 이런 불신을 갖게 되는 어떠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꾸 밀어낸 거죠.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은 무섭고 겁나고 그래서 내가 강해, 내 말이 맞아, 이런 거라기 하기보단 이제는 조금씩 내가 굽힐 줄도 알아. 나 이제 네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 것 같아. 나 이제 너한테 자존심 막 내세우고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에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그때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거라는 걸 짐작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우리 관계가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뭐 지금 연락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천천히 다가오고 싶을 거예요. 천천히 관계를 지켜보고 싶을 거예요. 한 번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그때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자그만 거에도 화가 나지 않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에도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고 등등, 뭔가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적어도 계획이 있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때 당시는 그냥 나만 생각하기 바빴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만약에 오빠 오래전에 뭐 헤어진 관계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야 여러분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원했던 혹은 여러분이 본인에게 바랬던 것을 지금에야 깨닫고 있는 그런 과정일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추후에 언젠가라도 이 사람과 얘기를 할 때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과 비로소 대화가 될 거예요. 왜?
그때와 같은 상황에서 많이 바뀌었고 이 사람이 느낀 게 되게 많아요. 많은 것들을 본인이 몸소 체험해봤다라고 나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았든 어떻게 됐던.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대신 이제 속도감 자체는 뭐 확확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히 천천히. 그래서 추후에라도 두 분이 연락이 닿고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되게 천천히 이것을 좀 강요할 거예요. 강조할 거예요. 강요보단 강조.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 천천히 다시 해보고 싶다. 뭐 서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눠보고 결정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과 여러분이 어떤 사이인지는 다 다르겠지만요. 상대방은 지금 되게 편안하다. 이제 괜찮다.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다. 라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져요. 두 분의 사이에서는 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여져요. 군중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어떤 목표들. 이 두 분은 사랑하는 관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관계? 그냥 이런 인간관계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부와 능력, 그죠? 어떤 뭐, 성공, 인정받는 좋은 회사, 성공, 그 회적 성공, 어떤 이런 전문성, 이런 느낌 있죠. 약간 뭐 공동의 노력, 이런 느낌, 평판, 이미지, 대표, 사교적인 어떤, 뭐 이런 활동적인 이런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비주류, 주류를 나눈다면 굳이 이제 주류 쪽에 속하는 어떤 이런 것들, 공공적인 여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 단 두 분이라고 하기에는 이 관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좀 같이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의 관계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운 스타일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의 관계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관계 속에 속해 있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먼저 자리 잡고 성공하고 내 일로서 잘 될 때 너와의 관계도 잘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두 분이 만났거나 약간 서로가 서로의 각자의 그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두 분. 어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상대방은 이 과거에는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한 감정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되게 맞춰주려고도 했을 거고.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뭔가 대답을 강요하거나 결과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좀 푸시하고 밀어붙이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몰아붙이거나 말을 이렇게 따다닥 한다거나 약간은 강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기에는 급해 보이고 뭔가. 그러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는 본인에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과 이런 관계를 맺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건 우리 둘밖에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리고 뭐 나의 성공도 중요하고 너의 성공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어떤 이런 감정들이 이 사람한텐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내 목표였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어떤 관계 안에서 관계에만 집중하기에 나는 신경 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상대방을 떠올렸을 때 아닌데요. 상대방은 관계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를 소유하고 가져야 되고 내가 내 옆에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이러는 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분명히 뭔가를 몰두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도 많이 집착하고 이랬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본인이 뭔가를 노력하는 거라기보단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 인정해줘. 나 좋은 사람이지. 나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 너한테 이렇게까지 한 사람 없지. 나 인정해줘. 나 너한테 나밖에 없지? 그렇다고 해줘. 이걸 되게 인정을 너무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 두 분이 꽤나
꽤나 서로의 자리에서 잘 나가는 모습이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어떤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 그것만을 위해서 가느라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신경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과 본인이 뭘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이 나한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5번 분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도 생각을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군중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말고도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 본인의 그 목적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신경 쓰고 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마음이 성이 찰 리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나한테 잘해주는 걸로 생색내는 것 같으면 여러분은 그게 마음이 좋아 보이겠냐고요. 왜? 너 이제 와서 나한테도 이만큼 한다고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라고 반감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 여러분은 그때 이 사람과 같이 함께 했던 관계가 이 사람과 있었던 것 자체는 좋았을지 몰라도요. 사실 지금 여러분과 이 사람은 좀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두 분이 지금도 만나고 있는 사이라면 지금은 두 분 다 약간 되게 독립적인 느낌으로 서로 함께하는 느낌.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도 너,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이렇게 서로의 자리에서 있다가 좋을 때 함께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 이게 연출된 관계가 아니라 이게 가능해진 관계라거나 쿨하게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만날 때 같이 만나고 약간 이런 관계라거나 지금 같이 만나고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이제는 조금 편안해졌어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에요. 대화다운 대화를.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이 바빠서 이제 본인을 상대해주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본인에게 이제 여러분의 안중에는 본인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본인 또한 그렇게 과거에 뭐 하나에 막 목매어서 살고 그렇게 막 진짜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사람들과 막 이러면서 살고 이랬던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야 조금 이 사람은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에도 좀 편안한 거예요. 상대방은. 그때는 비로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고 지금은 조금 능력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 무슨 그런 것들 어려운 얘기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은 오히려 본인을 성에 차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 거죠. 그때 당시도 여러분이 본인이 사과하거나 용서해달라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결코 받아주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이 잘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고와 보였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받아줬겠죠. 내키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 자체가 뭔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있다기보단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그냥 가고 여러분의 인연을 만들어 가는 느낌이고 여러분은 사실 어떤 목적과 목표와 계획이 있는 게 아니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잘 해보려는 마음은 일단 지금은 없을 거예요. 상대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느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은 과거의 여러분과 달리 여러분이 굉장히 바빠 보이고 잘 나가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신과의 만남이나 자신과의 관계를 그리 생각할 거라고 그 옵션 자체를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어졌고 조금 더 너그러워졌고 그때는 용서가 안 될 만한 것들도 지금은 다 용서가 가능해졌고 그때는 내가 신경 쓰지 못할 부분들도 지금에서는 많은 것들이 좀 눈앞에 보여져 있고 그리고 또 마음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좀 팍팍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내려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공식적인 어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았다. 이제는 좀 여러분하고도 사실 친구처럼 지내고 싶기도 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뭐 아니면 도. 난 너랑 만날 거야. 아니면 아예 아닐 거야. 뭐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면 이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과 가끔은 친구처럼 나중에라도 뭐 연락 한번 해서 밥 한번 먹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나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내가 밥 안 먹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어찌됐건 나랑은 언젠가라도 지금이라도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웃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다. 한 번쯤 만나서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막 이러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웃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